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또래들은 지금 통장에 얼마나 모아두고 있을까? 가끔은 남의 집 형편이 궁금해집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 충분한지, 혹시 너무 부족한 건 아닌지. 비교라는 게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건 결국 내 옆 사람의 현실이지요. 어느 날 문득 친구와 소주 한 잔 기울이다가도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야, 너 퇴직하면 얼마쯤 받아? 연금은 얼마나 모았어? 말은 가볍게 던지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뜨끔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통장이 남들보다 많다고 하면 그 순간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래, 그래도 나는 그럭저럭 준비 잘해온 편이구나. 하지만 반대로 남들보다 적다고 느껴지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 앞으로 괜찮을까? 이렇듯 우리는 숫자 하나에도 안도하고 또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또래들은 실제로 연금 통장에 얼마나 모아두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은 정말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보고 안심하다가는 큰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충분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균의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삶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숫자가 아닌 나의 삶, 나의 전략, 나의 준비. 그것이 진짜 노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평균의 얼굴. 자, 이제 궁금증을 풀어볼 차례입니다. 말만 하면 막연하니 실제 조사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래에셋증권에서 무려 76만 개의 연금 계좌를 분석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잔고가 100만 원 이상인 계좌였습니다. 여러분, 76만 개라니 상상이 되십니까? 숫자가 크다는 건 그만큼 우리 세대의 삶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40대를 보겠습니다. 40대 남성 평균 잔고는 5,338만 원, 40대 여성은 5,901만 원. 여러분, 솔직히 어떠십니까? 겨우 그 정도?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40대는 자녀 뒷바라지, 내 집 마련, 대출 상환, 돈이 모이기보다 빠져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연금 잔고는 마치 흙 속에 심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아직은 눈에 띄지 않지만 언젠가는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50대를 살펴볼까요? 여기서부터 그림이 달라집니다. 50대 남성 평균 잔고 1억 2,380만 원, 50대 여성 평균 잔고 7,864만 원. 어떠십니까? 억 단위로 훌쩍 뛴 숫자를 보니 아, 이제 좀 모였구나 하고 가슴이 놓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시기 직장에서 퇴직을 준비하며 퇴직금 일부가 연금 계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말라있던 통장이 갑자기 숨을 불어넣은 듯 불룩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60대. 여기서 잔고는 정점을 찍습니다. 60대 남성 평균 2억 2,586만 원, 60대 여성 평균 1억 760만 원. 여러분, 이 수치 들으니 어떠세요? 그래도 우리 세대 꽤 열심히 살아왔구나. 왠지 모르게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평생의 수고가 숫자로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70대입니다.
놀랍게도 크게 줄지 않습니다. 남성은 2억 1658만 원, 여성은 1억 126만 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요. 마치 긴 인생 여정 끝에 마지막 버팀목처럼 연금이 우리 손을 꼭 붙잡아주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우리 또래 평균이 이 정도라면 나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잠시 마음이 놓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건 겉모습일 뿐,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속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속사정, 즉 평균이 만들어내는 착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균이 주는 착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숫자 어떠셨습니까? 40대는 적지만 50대에 억 단위로 오르고 60대에 정점을 찍은 뒤에도 70대까지 크게 줄지 않는 모습. 듣기만 해도 안심되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우리 세대 꽤 잘 모아왔네. 나도 평균은 가니까 뭐 괜찮겠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숫자가 착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 이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씨는 연금 계좌 포함해서 약 1억 5천만 원을 모아두었습니다. 평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면 탄탄하게 준비된 사람 같지요. 그런데 이 씨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직 대학생 자녀가 둘이나 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취업준비, 곧 다가올 결혼 자금까지 앞으로 들어갈 돈이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아직 건강하시지만 병원비와 간병비가 언제 필요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돈이 과연 이 씨의 노후 자금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을까요? 겉보기엔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쓰일 곳이 정해져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평균의 착시입니다. 숫자는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현실은 그 숫자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잔고를 떠올리며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래, 나 정도면 평균은 가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건 정말일까요? 그 돈이 정말 노후에만 쓰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내 건강 문제로 이미 줄줄이 새어나갈 돈일까요? 우리는 숫자를 보고 안도합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수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평균은 단지 숫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평균이 곧 안정은 아닙니다. 평균에 속는 순간 진짜 위기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우리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는 4가지 변수를 마주해야 합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는 변수들. 여러분,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단순히 잔고의 크기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변수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내 통장에 1억 있으면 든든하지. 2억 모아뒀으니 남은 생은 걱정 없겠지. 그런데 그 돈, 과연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을까요? 현실은 다릅니다. 돈은 준비했는데 정작 나를 위한 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첫 번째 변수, 자녀.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대학 등록금, 교환학생 비용, 취업준비, 결혼자금. 부모의 주머니는 끝이 없는 샘처럼 열려 있어야 하지요. 이 정도는 부모로서 해줘야지. 그 마음 때문에 노후 자금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한 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연금은 결국 아들 결혼식 비용이었어. 듣기에는 농담 같지만 속내는 씁쓸합니다. 자녀 뒷바라지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노후 자금은 조용히 흘러나갑니다. 두 번째 변수, 부모님의 간병비. 이제는 내 노후를 준비해야겠다 싶은 나이,
그때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간병인 비용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 병원비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간병비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몇 달, 길게는 몇 년. 그 기간 동안 내 노후 자금은 빠져나가고 내 마음은 지쳐갑니다. 세 번째 변수, 내 건강.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언제까지나 젊지 않습니다. 오늘은 멀쩡해도 내일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 수술비, 재활비. 건강보험이 있다고 안심하시나요? 본인 부담금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용은 돈이 아니라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내 건강 문제입니다. 네 번째 변수, 세금. 마지막 변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아십니까? 순간의 선택으로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 개시 후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년 차 이후는 60%, 내년부터는 21년 차 이후는 50%. 길게 받을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의 노후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노후를 위협하는 건 숫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자녀, 부모, 건강, 세금. 이 네 가지 변수가 우리의 통장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평균 잔고 2억, 그럴싸해 보이지요? 하지만 이 변수들 앞에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숫자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숫자를 지켜낼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잔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준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준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평균이 보여주는 숫자와 그 뒤에 숨어 있는 네 가지 변수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평균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균은 남의 숫자일 뿐, 내 인생의 답안지가 아닙니다. 내 또래가 이 정도니 나도 괜찮겠지. 이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60대 평균 이상 모아뒀으니 뭐 큰 걱정 없어. 그런데 막상 자녀 둘의 결혼이 겹치고 부모님 간병까지 맡게 되니 통장은 순식간에 비어버렸습니다. 평균에 기대어 살았던 자신을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평균은 참고일 뿐 안전망이 아닙니다. 둘째, 퇴직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 들어오면 일단 대출을 갚고 집 보수도 하고 여행도 떠납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남은 노후를 생각하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연금 계좌에 넣어두고 길게 나눠받으면 세금도 줄고 생활도 안정됩니다. 퇴직금은 목돈이 아니라 인생 후반의 호흡을 이어갈 산소여야 합니다. 셋째, 변수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내 자녀가 갑자기 해외 유학을 가고 싶다 하면?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져 장기간 간병이 필요하다면? 내가 예기치 못한 병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질문들을 지금 던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비상자금, 보험,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 계산. 변수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비금전적 자산을 소중히 하십시오. 여러분, 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이 노후를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건강, 관계,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이 세 가지는 돈보다 오래, 그리고 든든하게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은 든든합니다. 친구와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면 병원비는 줄고 건강 수명은 늘어납니다. 돈은 숫자지만 이 자산들은 마음의 힘입니다. 이 힘을 키워두는 것이야말로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다섯째,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준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이미 늦습니다. 작게라도 오늘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연금 계좌에 추가로 넣어두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가까운 지인에게 잘 지내지? 한 통의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숫자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불려가고,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평균은 남의 삶을 보여줄 뿐, 내 삶은 오직 내가 준비한 만큼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걸어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물었습니다. 내 또래들은 통장에 얼마나 모아두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숫자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40대에는 아직 부족하다 싶었고, 50대에는 억 단위로 뛰어오르는 걸 보고 안도했습니다. 60대, 70대에는 그래도 우리 세대 꽤 준비했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지요.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현실을 들여다보니 어떠셨습니까? 평균이라는 숫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 자녀, 부모, 건강, 세금. 이 변수들이 우리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숫자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어떻게 쓰고 지키느냐,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평균에 만족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내 삶의 현실을 직시하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솔직히 적어보는 것. 그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더 모으는 것, 운동을 생활화해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미래의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혜롭게 쓰고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켜내며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아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평균이 아니라 나만의 현실적인 준비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 든든하고 더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